아버지 영주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사건으로 유명한 사도세자가 가장 사랑하고 아낀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빙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그런 그녀를 무자비하게 때려 죽였고 그녀가 갓 낳은 아이였던 은정군을 연못에 집어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왕손의 어미를 네가 처음에 매우 사랑하여 우물에 빠진 듯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마침내는 죽였느냐. 그 사람이 아주 강직하였으니 반드시 내 행실과 일을 가나다가 이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도세자의 러브스토리는 이렇게 처참한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1735년 음력 1월 21일 영조와 후궁 영빈이씨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영조는 장남 효장세자를 7년 전에 안타깝게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렵게 얻은 늦둥이 환자의 탄생을 당연히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세자가 빨리 조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길 바란 영조는 일찍부터 세자에 대한 후계자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10살이 되던 1744년 1월에 가래를 치르고 홍봉안의 딸을 빈궁으로 맞아들였으니 그녀가 바로 한중록의 저자로 유명한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영조의 세자 교육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엄격해졌고 그와 세자의 불화는 바깥 조정에 있는 이들도 걱정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극에 치달아 갈 때쯤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데뷔 전에 들렀다가 인물이 빼어난 한 궁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서는 세자의 마음을 훔친 후궁의 이름을 박빙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빙해는 원래 숙종의 삼비인 인원왕후의 처소에 진방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옷을 바느질하는 궁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궁녀는 10세 이전에 궁에 들어가는데 특히 친방 궁녀는 지밀 궁녀 및 수방 궁녀와 더불어 3대 엘리트 궁녀였으므로 이들은 대개 10세 이전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빙해도 그런 궁녀 출신들 중 하나였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죽기 6년 전인 1756년부터 빙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이때 세자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빙해는 마음대로 사귈 수 있는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원래 숙종의 삼비, 인원왕후의 궁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원왕후는 영조의 법적인 어머니였고 따라서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에게는 할머니였습니다. 왕이나 세자가 윗사람의 궁녀를 사귀는 것은 궁중법도에서 금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윗사람을 모시는 궁녀를 사귀는 것은 윗사람을 범하는 짓이라는 게 궁궐의 전통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멀찍이서 빙해를 훔쳐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도세자의 상사병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서는 사도세자와 빙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하신 것들은 많되 일심한 그리 하시고 대수롭게 하시는 일 없고 자식 낳은 나인이라도 털끝만큼도 더 봐주는 일이 없었는데 이것에게는 그리 대수롭게 구시더라. 해경궁 홍씨에 따르면 거의 정신병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물론 해경궁의 시각은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여자에게 정신이 팔린 남편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원왕후가 1757년 5월 13일에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도세자는 곧바로 빙해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국상 중에 빙해를 유혹한 사도세자는 그를 동궁전에 끌어들이고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이때는 인원왕후가 사망한 지 약 5개월 뒤인 음력 9월이었습니다. 인원왕후가 죽자마자 바로 빙해를 강제로 끌고 가 자기의 후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도세자 또한 아랫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켰기에 한동안 영조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빙해에게도 매우 살뜰하게 대하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궁녀를 자기 방에 숨겨두었으니 이들을 지켜보는 궁인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추후 사도세자는 자신의 여동생 화은옹주를 협박하여
빙해를 그녀의 집에 숨겨 놓았는데 결국 이 사실이 영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과 사이가 나빴던 영조는 사도세자가 강제로 빙해를 취했다는 사실을 듣고 대노했습니다. 1857년에 인원왕후가 죽었는데 국상기간에 궁녀를 범했다는 사실이 영조를 더욱 노하게 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불러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영조는 네가 감히 그런 짓을 하느냐며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할머니의 궁녀를 사귈 수 있느냐고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사도세자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빙해를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임금을 겸한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빙해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일단락된 게 아니라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빙해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내놓은 사람이 진짜 빙해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빙해는 여전히 사도세자의 방에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다른 궁녀에게 네가 빙해 행세 좀 해라고 부탁하며 가짜 빙해로 만들어 대신 출궁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 빙해는 존재를 숨기고 계속해서 동궁전에 살며 거기서 자식들까지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이 은정군 이창과 청근옹주였습니다. 숨어 살면서 자식까지 낳았으니 그야말로 긴장감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빙해를 후궁으로 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버텼습니다. 영조가 끝내 허락하지 않자 그는 왕궁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환관들이 뛰어들어 목숨은 구했지만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쯤 되자 영조도 별 수 없이 빙해를 사도세자의 후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빙해는 종육품 수칙이 되었는데 세자의 후궁으로서의 품계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궁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즉 승은상궁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다만 영조에게 단단히 지켰는지 자식을 낳고도 같은 세자의 후궁인 양제임씨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여인이었던 양제임씨를 도와줬다가 영조로부터 투기도 안 한다고 꾸중을 들었던 해경궁 홍씨도 빙해를 좋게 보지 않았는지 사도세자가 꾸며준 빙해의 반을 아니 갖춘 세간이 없더라 라고 묘사하는데 성격에 대해서도 그것의 됨됨이가 요약한지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한중록에서 사도세자가 빙해 때문에 내수사의 돈을 가져다가 펑펑 쓴다고 언급했는데 결국 빙해의 화려한 방은 전부 내수사의 돈으로 꾸며진 것이고 이 일이 알려지면 영조가 또 사도세자를 쥐잡듯이 잡을 게 뻔했기 때문에 해경궁 홍씨는 빙해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나 아들 정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탕평을 추구했던 정의로운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그의 이성관계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내인 해경궁에 대해서도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사도세자는 노론당은 물론이고 영조로부터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러 온다는 말만 들어도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압박감으로 인해 창문을 넘어 달아나기도 하고 자살소동만 서너 번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고 질책을 계속하며 선의파동을 벌였고 사도세자는 머리에 피가 나도록 석고대죄를 해야만 했으니 이러한 심적 부담으로 나중에는 기절까지 하게 되니 제정신 유지가 안 될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그는 빙해와의 아슬아슬한 사랑을 일종의 심리적 도피처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도 안 되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사도세자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빙해를 죽였다고 한증록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1760년 연초였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종결되고 말았는데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빙해가 후궁이 된 뒤로 사도세자에게 옷을 입히는 일은 그녀가 도맡았습니다. 사도세자의 감정이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은 세자의 용포를 입는 순간이었는데 세자빈이었던 해경궁 홍씨는 이런 행동을 두고 의대병이라는 명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의대란 왕이나 세자, 왕비, 세자빈 등이 입는 옷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사도세자는 옷을 입을 때마다 불안해하고 공포에 떠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빙해 덕분에 사도세자의 의대증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 공포는 오롯이 빙해의 몫이 되었습니다. 빙해는 사도세자에게 옷을 입히는 동안 온갖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용포를 입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발작이 시작되면 주변의 시녀와 하인을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죽도록 매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빙해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도세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빙해는 사도세자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하는 편이었고 이와 같은 일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하루는 의대를 입던 사도세자가 광기가 도졌고 폭주하면서 주변 하인들을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빙해가 끼어들어 그를 만류하자 화를 참지 못한 사도세자는 빙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그래도 화를 사귀지 못한 사도세자는 빙해가 낳은 자신의 아들 은정군을 연못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이때 사도세자는 빙해가 낳은 아들 은정군을 연못으로 던져버려서 갓 돌이 지난 아기 은정군은 그대로 죽을 뻔했지만 의붓 할머니인 정순왕후가 구해내서 간신히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았지만 그의 엄청난 폭력을 받아내던 빙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목숨을 걸고 후궁으로 삼았던 연인 빙해를 자신의 손으로 때려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와 폭력에 의한 처참한 살생극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세자가 복주하여 빙해를 살해한 일에 대해서는 다들 쉬쉬했기에 영조는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후 나경원의 교변이 있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왕손의 어미를 네가 처음에 매우 사랑하여 우물에 빠진 듯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마침내는 죽였느냐. 그 사람이 아주 강직하였으니 반드시 내 행실과 이를 가나다가 이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비록 영조는 비천한 궁녀 출신의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빙해의 성품만큼은 좋게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조의 말대로 빙해는 성격이 곱고 강직한 여자였습니다. 사도세자의 광적인 폭력을 가로막으며 아랫사람을 지켜주던 정 많은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영조 또한 그런 그녀의 성품을 옳게 여기며 아껴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도세자의 무자비한 폭력과 광기에 희생되어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남자를 만나 그렇듯 가련한 일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사도세자가 미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빙해를 죽였다는 해경궁의 진술은 어쩌면 과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빙해가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해경궁의 평소 바람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빙해와 사도세자의 사랑이 비극적 원인에 종결되었다는 점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빙해와의 사랑은 사도세자의 인생에서 거의 막판에 타오른 뜨거운 불길이었습니다. 빙해가 죽은 뒤 의문의 평안도 여행을 다녀온 사도세자는 영모죄 비슷한 혐의를 쓰고 1762년에 뒤주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죽은 지 137년 뒤인 1899년에 4대 손인 고종황제에 의해 장조황제로 추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빙해는 후궁인 경빈 박씨로 추증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참하게 죽은 빙해의 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고종시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두 사람의 사랑을 아름답게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이 점을 보면 당시까지 전해지던 두 사람의 사랑이 한중록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재난고에서는 견빈 박씨가 맞아 죽을 때
아들 은정군도 사도세자의 칼에 맞고 연못에 버려졌고 은정군은 연꽃 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어릴 때 이름이 하엽생이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겨우 살아난 은정군은 1777년 음력 8월 11일 은정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던 일당이 붙잡히자 영모에 몰려 사사되는 불쌍한 운명을 맞이하였고 딸인 청군옹주는 홍익동과 혼인하여 비교적 무탈한 삶을 살았습니다.